하늘을 가르는 대한항공 국제선은 흰 구름 위로 평온하게 날아갑니다. 객실안은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승객들의 작은 대화로 채워져 있죠. 70세의 박정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반짝이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날카로운 눈빛만큼은 여전히 젊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남색 계열의 특수부대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일반 승객처럼 보이도록 약간 변형된 디자인입니다. 팔에는 검정 독수리 마크가 선명하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문양으로 여기곤 합니다. 한지수 스튜어디스는 음료 카트를 밀며 미소로 승객들을 맞이합니다. 하늘색 상의와 네이비 스커트, 분홍색 스카프로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에서 프로페셔널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박정수의 자리에 다가간 한지수는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음료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물 한 잔만 부탁하네.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한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네주고 다음 승객에게로 이동합니다. 그때 객실 뒤쪽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이거 뭐야? 맥주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제대로 된 서비스 좀 해봐. 목소리의 주인공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강호철이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처럼 근육질의 상체에 민머리, 팔과 목까지 가득한 일본풍 문신이 보입니다. 검은 나시 위로 드러난 문신들은 마치 그의 거칠고 사나운 성격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제선에서는 알코올 제공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자 승무원이 정중하게 설명하지만 강호철은 코웃음을 칩니다. 규정? 그런 거 모르겠고 추가로 더 가져와. 안 그러면 너네 회사에 컴플레인 넣을 거야.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특히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은 아이들의 귀를 막거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박정수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미세하게 느려졌죠. 강호철은 승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더욱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거친 말투와 비속어는 차분하던 기내 분위기를 순식간에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책을 덮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가 강호철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칩니다. 강호철은 박정수의 눈빛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승무원들을 다그치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합니다. 뭘 봐, 할아버지? 재밌어요? 구경거리라도 되나?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강호철은 그런 반응이 못마땅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시선을 끌기 시작합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마치 폭풍 후 전의 고요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기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철은 기내를 활보하며 승객들을 둘러봅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찾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한지수는 다른 승무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녀의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법이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선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지수는 경력이 더 많은 승무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차분하게 응대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장님께 보고해야 해. 강호철은 객실 앞쪽으로 걸어오다가 박정수의 자리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죠. 박정수는 미동도 않고 책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강호철의 행동을 모두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이, 노인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강호철이 갑자기 되돌아와 박정수의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객실 안의 모든 시선이 둘에게로 쏠립니다. 한지수는 급히 다가가 상황을 중재하려 했습니다. 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승객분들께 불편을 드리시면 안 됩니다. 강호철은 한지수를 무시한 채 박정수를 노려봅니다. 눈치 주는 거 다 느껴 노인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눈빛을 보내. 박정수는 천천히 책을 접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의 나이든 얼굴에는 어떤 분노도 없이 오히려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 그만하면 안 되겠나. 박정수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강호철은 그 한마디에 순간 당황한 듯 했으나 곧 더 큰 소리로 반발합니다. 뭐,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누구 맘대로?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저분 예비역 특공부대라고 하던데. 강호철은 그 말을 들었는지 박정수를 더 유심히 바라봅니다. 남색 군복과 그의 단단한 눈빛, 가리고 팔에 있는 검정, 독수리 마크까지 하지만 그는 이미 감정이 고조된 상태라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특공부대? 웃기지 마. 진짜면 뭐 어쩔 건데? 한지수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끼어들었습니다. 손님, 정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러시면 기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강호철은 한지수를 향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위협적으로 변하자 한지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그 모습을 본 박정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집니다. 그래, 가서 고자질이나 해난 어차피 이 비행기 내릴 때까지 너네들 다 지켜볼 거니까. 강호철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기록하려 했지만 강호철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립니다. 그때 박정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키는 크지 않았지만 어딘가 위압감이 느껴지는 자세였습니다. 앉아 계세요. 할아버지, 이건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한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만 박정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강호철은 박정수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해결한다고? 진짜 웃기는군. 박정수는 느릿하게 군복 소매를 걷어올립니다. 그의 나이에 비해 팔뚝은 여전히 단단했고 검정 독수리 마크 아래로 여러 개의 작은 훈장 자국이 보입니다. 객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은 고개를 숙이고 일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젊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겠네. 자리로 돌아가서 남은 비행 시간을 조용히 보내게. 박정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철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 잠시 흔들림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나섰기에 물러설 수 없었겠죠.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박정수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노망난 할배가 말은 맞네.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야? 할로윈 파티냐? 강호철의 조롱에 주변에서는 숨죽인 침묵만이 흐릅니다. 박정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결단력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임무 수행 전 모든 감정을 비우고 오직 목표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었죠. 한지수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손님들, 제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지금 상황은 비행 안전 규정에 위배됩니다. 한지수가 전문가적인 어조로 말했지만
두 남자 사이의 긴장감은 이미 정점에 달해 있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그냥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말한 것뿐인데. 강호철이 억울하다는 듯 손을 펼쳐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꾸 눈치를 주잖아. 박정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손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움직였고 자세는 언제든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호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만하시죠. 모두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강호철은 갑자기 그 승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또 뭐야?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거야? 박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강호철과 선량한 승객 사이에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죠. 강호철은 그런 움직임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봐, 할아버지 비켜요. 이건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야. 모든 사람의 안전은 내 상관이네. 박정수가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의 경험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내 방송이 울려 퍼집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약간의 기류 변화가 예상됩니다. 모두 좌석에 착석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한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손님 들으셨죠? 지금 바로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강호철은 여러 사람의 시선 속에서 자존심이 상한 듯 했지만 기장의 안내 방송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박정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할아버지 착륙하고 나서 보자고. 박정수는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네. 강호철은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정수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박정수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강호철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수행하듯 그는 상황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표면 아래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강호철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변을 노려보며 불만의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책을 읽는 척하며 상황을 주시했고 한지수는 승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며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강호철이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 승객에게 말을 걸며 불편함을 주고 있었죠. 여성 승객은 명백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지만 강호철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그냥 대화 좀 하자는 건데. 여성 승객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쉬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호철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어깨를 툭툭 치며 말을 이었죠. 어디 사는데? 혹시 연락처 좀 알려줄래? 한지수가 상황을 보고 즉시 다가갔습니다. 손님,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을 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계속하신다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철은 한지수를 향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제재? 어떤 제재? 날 비행기에서 내릴 거야? 지금 10,000m 상공인데? 한지수는 침착하게 대응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호철은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며 한지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비싼 표 끊었는데 너네 회사에 신고할 거야. 다른 승무원들도 상황을 감지하고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강호철의 위협적인 태도에 모두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박정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을 접어 자석 포켓에 넣고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네. 그만하는 게 좋을 걸세. 박정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전체 객실에 울려 퍼질 만큼 분명했습니다. 강호철은 박정수를 향해 돌아서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나왔다. 정의의 사도 할아버지, 아직도 간섭하고 싶어? 박정수는 천천히 강호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긴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난 참을성이 많은 편이네.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지. 박정수가 강호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키는 강호철보다 작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강호철은 박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칩니다. 할아버지, 진짜 웃기네. 지금 나한테 덤비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만 때려도 뼈가 부러질 텐데. 한지수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손님들, 제발요. 이대로 계속하시면 착륙 후 공항 경찰에 인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철의 눈이 분노로 번쩍였습니다. 뭐, 경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는 갑자기 한지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고 그 순간 박정수가 둘 사이에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강호철의 가슴팍에 박정수의 손이 단단하게 닿았습니다. 이 이상은 안 되네. 박정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듯 말았을 뿐이죠. 강호철은 자신의 가슴에 닿은 손을 내려다보고는 분노했습니다. 손 치워요. 지금 나한테 손 떼는 거야? 그리고 다음 순간 강호철이 박정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박정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강호철은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객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죠. 한지수와 다른 승무원들은 상황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강호철은 자신의 밀침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한 듯 했습니다. 뭐야? 진짜 덤비는 거야? 강호철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그의 팔 근육이 나시 아래로 도드라졌습니다. 박정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호철을 바라보았고 그의 자세는 오랜 훈련의 결과물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일부는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무례인가 보지? 박정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철은 그 말을 조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웃기시네.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 구닥다리 같으니.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호철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정수의 움직임을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순간 박정수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였고 다음 순간 강호철의 턱에 닿았을 뿐이었죠. 그것은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에서 수천 번 반복해온 기본적인 스트레이트 펀치였지만 그 효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강호철의 얼굴이 순간 휘어졌고 그의 눈은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통로에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객실 안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다음 순간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특공부대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정수는 넘어진 강호철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젊었을 때는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기본이었네. 그게 사람의 도리지. 강호철은 턱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았죠. 한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객실 앞쪽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부기장은 상황을 빠르게 살펴본 후 무전기로 기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장 상황, 무력 진압 완료. 민항 역사상 가장 조용한 진압이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호철은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턱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엿보였습니다. 한지수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재빨리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습니다. 손님, 다치신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지수가 전문가다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강호철은 그녀의 손길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의 기세는 이미 완전히 꺾여 있었죠. 이건 폭행이에요. 고소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지만 부기장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정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고 결국 신체적 위협을 가해 저는 최소한의 자기 방어를 했을 뿐입니다. 주변 승객들이 즉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 남자가 계속 소란을 피웠어요. 여성 승객들을 계속 괴롭혔어요. 할아버지는 정당방위였어요. 부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혹시 군인이셨습니까? 예비역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박정수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말에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부기장은 존경의 눈빛으로 경례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착륙 후 공항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증언이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정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 다른 승무원들이 강호철을 일으켜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위협적인 말을 중얼거렸지만 그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한 승무원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일을 꺼내 강호철의 손목에 묶었습니다. 비행 안전을 위한 조치였죠. 박정수가 자리로 돌아가자 주변 승객들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 객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정수는 쑥스러운 듯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지만 겸손하게 자리에 앉아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한지수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소란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특수부 되셨나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랬었지. 오래전 이야기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고 착륙 준비를 하는 동안 객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박정수를 향한 존경의 눈빛을 감추지 않았죠. 강호철은 손목이 묶인 채 경찰에 인계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착륙을 위해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 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수는 객실을 순회하며 착륙 준비를 도왔습니다. 박정수의 자리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착륙 후 공항 경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간단한 진술만 하시면 될 거예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걱정 말게. 한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군인이셨어요. 특수부대는 아니셨지만 항상 군인 정신을 강조하셨죠. 오늘 어르신을 보니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박정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네. 내 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을 거야. 한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로 이동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항 경찰이 탑승할 예정이니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3명의 공항 경찰이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강호철의 자리로 향했고 짧은 대화 후 그를 데리고 내렸습니다. 강호철은 떠나면서도 박정수를 향해 원망의 눈빛을 보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 경찰관이 박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간단한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고 주변 승객들도 자발적으로 증언에 나섰습니다. 경찰관은 메모를 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른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박정수 예비역 중령님이십니까? 박정수는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경찰관은 갑자기 경례를 붙였습니다. 중령님, 제 아버지가 공수부대에서 복무할 때 중령님 밑에서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항상 침묵의 매라고 존경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매라는 별명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너무 오래된 별명이네. 박정수는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하지만 경찰관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은 국내외 특수작전에 수차례 투입되셨고 많은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제가 직접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침묵의 매 박정수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곧 여러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이네요. 박정수 중령은 여러 비밀 작전을 성공시킨 전설적인 인물이래요. 한 승객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은 공항 로비에서도 박정수를 중심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진을 찍거나 악수를 청했고 특히 젊은이들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박정수는 이런 갑작스러운 관심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지만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말했습니다. 중령님, 제 아버지도 군대에서 복무하셨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군 기피 현상이 심해서 안타까워하세요. 오늘 어르신을 보니 진정한 군인 정신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군인의 본분은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는 것일세 완장을 차고 권력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앞장서서 책임지는 것이지.
그의 말에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박정수 중령님,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과 중령님의 군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는 없네. 내가 한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기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군인 정신을 가진 분을 존경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박정수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길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뷰는 공항 한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박정수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비행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승무원들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번 말려도 듣지 않아서 제가 나서게 되었지요. 주먹을 쓰신 건가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폭력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요. 특히 약자를 보호해야 할 때는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침묵의 매라는 별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래가 궁금합니다. 박정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내가 특수부대에서 교관으로 있을 때 말은 적지만 필요할 때 정확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지요. 침묵 속에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고 해서. 인터뷰 내용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댓글란에는 박정수를 응원하고 존경하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계시다니 감동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오셨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군인 출신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같은 세대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박정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가 다가와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르신 덕분에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었어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그 젊은이에게 맞섰지. 내가 한 일은 작은 도움이었을 뿐이야. 한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이런 든든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수는 잠시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한 어린 소년이 박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소년은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박정수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군인이세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키에 맞춰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랬었단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요. 나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요. 박정수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진정한 강함은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것이란다. 소년의 어머니가 다가와 박정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뉴스를 보고 꼭 인사드리고 싶대요. 괜찮습니다. 좋은 아이로 자랄 것 같네요. 박정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아버지도 군인이었어요. 작년에 훈련 중 사고로 아이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해요. 박정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소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희망과 슬픔이 공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었을 거야.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란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군인은 왜 되는 거예요? 박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험난했던 훈련 시절,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임무들, 그리고 전우들과 나눴던 뜨거운 우정까지. 누군가는 지켜야 하거든. 박정수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단다. 가족, 친구, 그리고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까지. 군인은 그런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란다. 소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떠올렸고, 또 어떤 이들은 잊고 있던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박정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가치와 정신, 그리고 책임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소년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마치 오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만족감이 느껴지는 그런 걸음걸이였습니다. 한지수가 멀어져가는 박정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령님, 오늘 당신은 하늘 위에서 정의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저녁 박정수의 이야기는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 공수부대의 전설, 박정수, 옹, 기내 소란진압. 뉴스에는 박정수의 과거 작전 사진들과 그가 받았던 훈장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용기와 결단력에 감동받았고, 소셜미디어에서는 하늘 위의 정의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던 한 젊은 장교는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군인입니다. 힘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박정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추억과 함께 오늘 만난 어린 소년의 모습이 어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하늘 위에서 시작된 작은 정의의 순간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진정한 용기와 책임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 소중한 순간으로 말이죠.